1980년대 IBM, DEC 등과 같은 대형 컴퓨터 업체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운영체제, 판매 유통 등을 포괄한 수직 결합체 형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 니즈가 PC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텔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만을 특화하거나 델처럼 판매나 유통만으로도 거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등 개별 가치 사슬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IBM, DEC 등과 같은 기존의 대형 컴퓨터 위주의 업체들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때 퍼스널 컴퓨터로의 시장 변화를 컴퓨터 업계의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변곡점이란 인텔의 전 CEO 앤드류 그로브가 자신의 저서 승자의 법칙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곡선이 오목에서 볼록으로 변하는 지점을 뜻하는 수학 용어에 전략적이란 용어를 덧붙여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의 변곡점은 조직 내외부 등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전략적 변곡점이란 그동안 익숙했던 경쟁 구조와 경쟁 방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는, 등장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인력 양성에 적용해 보면 다양한 내부 환경으로 인해 인력 양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실패가 달려있는 셈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코닥과 노키아입니다. 이 두 기업은 한때 필름 카메라와 피처폰을 주력 제품으로 해당 시장의 1위를 하며 잘 나가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도 기존 제품 시장에 안주하여 출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캐논, 삼성 등의 시장을 빼앗기고 말았죠. 바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새롭게 변화할 시기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조직이나 기업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기술 진전이 빠른 시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구조와 방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균형이 등장하는 전략적 변곡점을 제대로 관리할 수만 있다면 기업이나 조직은 새로운 번영을 위한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는 토대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점차 쇠퇴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각각의 트렌드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요소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렌드는 지속하는 시간적 길이와 동조하는 소비자의 범위에 따라 그림과 같이 메가 트렌드, 트렌드, 패드, 마이크로 트렌드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기간 동안 소비자가 동조하는 작은 변화를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고, 대부분 1년 이내로 비교적 짧게 지속되는 패드, 1에서 5년까지 지속되는 움직임을 트렌드라고 합니다. 또 이런 트렌드가 다수에 의해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엘빈 토플러와 더불어 양대 미래학자 중의 하나인 존 나이스빗은 그의 저서에서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메가 트렌드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뜻하는 말로 탈공업화 사회, 글로벌 경제, 분권화, 네트워크형 조직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를 통해 우리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거대한 흐름 또는 소수에 의한 작은 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읽어내는 것 또한 인력 양성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명망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에서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꼽아 보고서를 내곤 합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는 소수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추세와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한 방대하고 심도 있는 데이터 조사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높은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현재 혹은 미래 사회에도 지속될 수 있는 주요 트렌드에는 초불확실성, 수축사회, 변화의 속도,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교육혁명, 데이터 사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트렌드의 첫 번째는 초불확실성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승하고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불확실성의 시대, 생존해법은 바로 초불확실성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력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수축사회란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수축사회라는 책에서는 2000년대 초반 전 지구적 호황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전환형 복합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수축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진 수축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팽창사회였던 20세기와는 달리 우리는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축사회란 슬로우와 글로벌리제이션의 합하여 슬로벌리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흔히 역세계화 또는 세계화의 퇴보라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이해하는 새로운 성장 프레임으로 수축사회란 용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축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 인구 감소와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로 인한 공급 과잉,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를 특징으로 합니다. 과거 성장을 낙관할 수 있었던 팽창사회가 끝이 나고 수축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팽창을 전제로 한 사회 시스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적 팽창사회에서 부지런한 세를 양성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면,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미래 성장 패러다임에 맞는 인력 양성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돈에 빠진 21세기를 뷰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라는 위험 요인이 사라지면서 예측하기 어렵고 새로운 위험과 도전이 대두되는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인데, 이후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으로 인해 예측하기 힘들어진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상황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게 된 지금, 모든 사회 문화에 걸쳐서 방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조직론학자인 밤 요한스는 뷰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 이해도, 명확성,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설정한 비전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비전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방향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호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는 시속 약 110km를 달립니다. 반면 인간은 시속 35km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달리는 치타를 선명하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치타와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찍어야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화하는 속도에는 부응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만 따른다고 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급변하는 세상의 인력 양성은 글로벌 트렌드를 읽고 방향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까요?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OECD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일자리의 약 70%가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세계 경쟁력 센터에서는 기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다음 세대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점에는 AI가 있습니다. AI는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의 ICBM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교육에서도 전통적 교과 중심의 분절적 교육이 아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간의 수명 또한 연장되는 장수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장수혁명은 필연적으로 교육에서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우리가 학습한 지식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능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직이나 개인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애 주기 내내 새로운 스킬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 양성의 방향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창의력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 혹은 평생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인류 역사를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을 거쳐 제3의 물결인 정보화혁명으로 분류하고, 권력의 이동을 농업시대의 물리적인 힘, 산업시대의 경제력과 정보화시대의 지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의 이동 등을 통해 인류 사회는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지식과 데이터 위주의 사회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도 미래는 데이터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면서 가장 흥미로운 신흥 종교를 데이터교로 이야기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결국 미래는 일상에서 데이터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신속히 분석해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 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스마트 해양 수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해양 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하였고, 다음으로는 2020년 7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해양 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인력 양성 키워드는 자동화와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인력 양성 방향도 결국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과 연계성을 갖는 인력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인 제3차 산업혁명이
현재는 지능정보기술과 가미되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I, 가상현실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요소로 인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물류기술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로지스틱 4.0 시대에 나타나는 변화에 따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물류 4.0이란 물류 로봇, 자율운전 등에 의한 인력 효율화와 전체 공급 체인의 물류 기능 표준화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류 4.0의 핵심 변화 방향을 공급 사슬의 각 과정에서 첨단 ICT 적용으로 사람의 손이 불필요한 완전 지능화를 실현하고 산업 표준화에 의해 조달, 생산, 택배까지 공급 사슬 전체가 연결되면서 종합적인 판단하에 최적의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첨단 ICT 기술이 적용된 4차 산업혁명의 물류 표준화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물류 산업의 핵심이 되어 세계 선진 기업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결국 물류 4.0 시대에 필요한 역량도 디지털 스킬이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의한 물류 4.0과 스마트 물류는 개념상 매우 유사하게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물류란 물류 비용 합리화, 비대면 서비스 등에 대한 물류 전후방 산업의 요구가 커지면서 물류 시스템의 의사결정과 스마트 실행을 분석하는 능력을 높여 물류 시스템 전체의 지능화, 자동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류 전후방 산업의 빠른 변화가 물류 혁신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 2019년 연구에서는 스마트 물류를 ICT 기술, 센서, 정보 및 제어 기술 등과 효율성, 유연성,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ICT 기술을 활용한 효율화와 비용 절감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연구에서는 자동화와 로봇을 통한 무인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효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물류 인력 양성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서 제조, 판매, 배포, 최종 고객이 받는 경험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의 각각에 디지털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 BGC 파트너스는 컨테이너 해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하에 업계가 컨테이너 산업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7가지 디지털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BGC에 따르면 해운 업계는 네트워크 최적화, 빈 컨테이너의 재배치, 화물 라우팅, 예측 및 가격 책정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오늘날 디지털화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분석 솔루션이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IT 시스템 개편이 과도하게 비싸고 광범위하다는 인식 등으로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디지털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교육 4.0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등 글로벌 팬데믹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방아쇠, 즉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교육도 미래 산업과 직업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스킬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 사물인터넷과 자동화 등이 자주 언급되면서 미래 직업에 필요한 역량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 4.0은 아직 모호한 용어로 정립된 표준적인 정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더스트리 4.0과 상응하는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보통신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에 교육 서비스나 교육 과정을 맞추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교수학습 설계와 전달에서의 기본적인 변화를 초래해야 하며 다양한 스마트 학습 공간과 학습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대면 학습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병행 학습도 중요하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제 트렌드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2015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역시 21세기 미래 인재에 필요한 16가지 스킬을 제시하였습니다. 크게 기초 소양, 역량, 그리고 성격적 특성이 미래 인재에 필요한 스킬로 언급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 소양으로는 문해력과 산술 능력, 과학 및 ICT, 금융, 문화적 시민 소양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량으로는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소통 및 협업 능력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소양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호기심과 진취성, 지구력, 적응력, 리더십, 그리고 사회문화적 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일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미래 인재에게는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한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2018년 디지털 스킬과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형 스팅 교육을 꼽았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와 관련된 소프트 스킬로 창의력과 유연성도 강조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서 20년 이내 모든 직업의 90% 이상은 일정한 수준의 디지털 친숙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수 진단을 통해 조직이나 개인의 디지털 지수를 진단해보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큰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디지털 활용과 같은 새로운 물류 기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물류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과 통제할 수 없는 사람, IT에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변화 속도를 따라오는 사람과 변화 속도에 뒤처지는 사람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육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에듀테크의 성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실이 없는 시대를 대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시장에서 요구되어 왔던 개인 맞춤형 온라인 강의 보편화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도 생애 주기 내내 새로운 기능이나 스킬, 역량 습득 등을 위한 지속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나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미래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 자신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 그려졌다면 이제 우리는 미래가 필요로 하는 물류 인재는 누구이며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차례입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 물류 인재는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갖추고
창의력 발상을 할 수 있는 융합적 창의형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 합해진 스팀 교육에서 예술을 융합하는 스팀 교육과 실제적인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 중심 학습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융합인재 교육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핵심 용어는 바로 창의성이겠죠. 미래사회 스마트 해운학만 물류에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력, 그리고 개인성품과 사회적 책임의 품격을 갖추어 인간다운 품격을 지닌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 중심 학습의 물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실제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물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미래 인력 양성에서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읽는 통찰력과 미래를 예측하는 자세를 갖고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을 추구하되 자신만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근간은 늘 인문학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